자, 그러면은 잠깐 잘 쉬었고. 자, 그럼 지난주에 또 뭐 줬냐면은 따로 프린트로 2022학년도 3월 모의평가를 줬거든요. 이게 계속 매주, 맞다. 이번 주 교재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주 교재부터는 두 주씩 교재를 끊었거든요. 그래갖고 앞쪽에는 단원별로 문제가 나가고요. 한 50문제 정도가 단원별로 나가요. 지금은 우주부터 넣었거든요. 순서대로 나갈게요. 우주, 그 다음에 2단원의 뭐 온대저기압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돌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한 4개월 정도면 한 패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를 2회분씩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 2회분하고 단원별로 문제 좀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차 목표는요,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든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내 걸로 가져간다. 또 안 되는 애는 또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볼 거거든요, 나중에 또. 그럼 그때는 완벽하게 다 내 걸로 만든다. 사실 기출문제만 저 정도만 풀어도 어지간하면 수능은 다 맞아요. 그죠? 근데 뭐 찜찜하니까 뭐 수특도 좀 풀기도 하고 수완도 좀 해보기도 하고 사설도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그다지 효율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출만 죽어라고 파는 게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수능 문제는 기출 문제지만 딱 한 권씩 사가지고 그거 찢어질 때까지 계속 풀잖아. 그럼 수능은 만점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것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딴 거를 자꾸 손대니까 할 일도 많아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없고 총체적 난국에 들어가고 오히려 더 꼬이죠, 잘못하면. 그게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제가 채점을 해드렸죠. 채점을 해드렸는데 지금 쭉 보니까는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 1번은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었어요. 1번에서는 지금 보면 그렇게 문제될 거 없었고 2번을 가끔 그림을 잘못 보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못 보던 그림으로 나오면은 그림을 항상 어떻게 하라? 우리가 늘 보던 그림으로 바꿔라. 그럼 어떤 그림으로 바꾸는 게 제일 현명하냐? 얘는 우리가 늘 보던 바로 이 그림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지구가 있어요. 태양빛이 들어와요. 회전축이 있어요. 위도를 30도 간격으로 잘라요. 뭐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만 그리죠. 남반구는 어차피 겹치니까. 이 상태에서 빛을 받아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여기는 추워서 하강기류가 생겨요. 가던 공기가 회전해서 돌아요. 하던 공기가 회전해서 돌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무슨 순환? 직접순환이 생깁니다. 앞쪽에 있는 거를 헤들리 순환, 뒤쪽에 있는 거를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따라 도는 애가 하나 생깁니다. 따라서 돌죠. 얘는 무슨 순환? 얘는 간접순환인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들리 순환에 의한 상승기류, 헤들리 순환에 의한 하강기류, 극순환에 의한 상승기류, 극순환에 의한 하강기류라고 부르지 페렐 순환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간접순환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여기는 높게 그려줘요. 대신 여기는 키 작은 고기압, 관행각에 의한 거기 때문에 키를 작게 그려줘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좀 높고 여기가 좀 높고 여기가 낮게 들어가게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요 위에가 바로 성층권이니까 여기가 대류권 계면의 높이가 되겠네요. 그 그림 그려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준 거고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 오래된 거일수록 뭐 퇴적층의 두께가 더 두껍다 뭐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를 언제 구분하냐? 그러면은 가장 최근 게 무조건 정자극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표면인 뭐죠? 거기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정자극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될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죠? 자, 그런데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m 지점에 있을 때 보시면은 패턴이 A, B 패턴이 A는 까만색만 하나 있는데 B는 까만색, 흰색, 까만색, 다시 흰색이죠. 그만큼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많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게 디귿인데 좀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베게너가 어쩌고 해저 퇴적물에 측정한 잔류 자기 분포를 대륙 이동선으로 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닌 건 맞아요. 이건 아닌 거 해저 확장설이어야 되니까 이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베게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단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 베게너가 증거를 제시 안 한 건 아니에요. 제시는 했어요. 하지만 그 제시된 증거가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제시하니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제시를 안 했다라고 표시하는 거지, 제시를 못했다는 아니에요. 뭘로 제시했냐면은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즉 기조력과 지구 자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거다,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대륙이 이동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그냥 제시를 못했다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니은에서 베게너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륙에 이동하는 증거를, 그럼 틀려요. 제시는 했는데 그 제시한 게 제대로 못된 것뿐이에요. 아예 제시를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뉘앙스가를 문맥상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시를 제대로 못한 건지 제시를 안 한 건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단층 B는 무슨 단층이죠? 역단층이죠. B가 역단층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주향이동 단층 맞아요. 그 중에서도 변환 단층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틀린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따가 뒤에서도 한번 풀 거니까 이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죠. 얘는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서도 이거 순서 잘 잡으셔야 되겠죠. 순서 잡으시는데 보아하니 P가 단층이 나고 P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Q가 관입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P는 관입 맞아요. Q도 관입이 맞고요. 다만 P는 위에까지 분출됐죠. 그래서 위에 P는 분출까지 한 거고 Q는 분출까지 못 한 거고. 거기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4번 Q를 형성한 마그마는 지표를 분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지표를 분출은 못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관입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관입이에요. 관입은 분출을 했어도 관입은 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쪽은. 그건 됐고. 그 다음에 7번은 엘니뇨냐 라니냐만 잘 구분하면 됐었는데 이거 아까 했었던 거긴 한데 라니냐죠 이거는? 이거는 아까 앞에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8번은 사실은 물리 선택자이면은 좀 편한데, 물리가 한 과목이라도 포함, 물질 선택자한테 좀 유리한데 물리를 안 하는 사람에게 지구과학에서 이걸 내는 건 조금 불리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구과학이 언젠가부턴가 물리 선택자들에게 조금 유리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물리 선택자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구과학은 누구한테 제일 불리하냐면은 어쩔 때 보면은 생체 선택자한테 지구과학이 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통 질량 중심점이 생기는 이유가, 자 보세요. 내가 중심별이에요. 그리고 이 가벼운 걸 하나 들고 회전을 하잖아요. 내가 얘를 자꾸 회전을 해도 내 중심이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좀 많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얘가 무거워지면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행성하고 별하고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거기 어딘가에 중심이 하나 잡히거든요. 그래서 행성, 별이 있으면 얘네 둘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중심이, 전체 중심이 여기쯤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별은 요 질량 중심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얘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회전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중심축이 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찰자 입장에서는 별이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식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시선 속도 변화가 거의 안 느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심이 별에서 좀 멀어져야 돼요.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 행성의 질량 따져볼게요. 행성의 질량은 커져야 돼요. 상대적으로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이 점점점 별에서 멀어져서 행성에 좀 가까워져요. 그런데 절대로 가운데까지 못 가요. 지까지게 아무리 행성의 질량이 커봤자 별보다 크진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는 태양의 쌀알무늬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굉장히 작아요.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을 다 합쳐봐도 98%인가가 태양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질량, 공통 질량 중심점은 별에서 멀어지니까 얘의 편의양 혹은 얘의 시선 속도 변화가 잘 나타난다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니은
P의 질량이 작을수록 그럼 S의 편의량은 작아진다가 돼야 되겠죠. 이게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량은 그대로 놓을게요. 대문자 M이라고 쓰고 여기 소문자 M이라고 하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행성이 별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질량비랑 반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심은 좀 더 멀어져요. 왜? 어차피 길이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성이 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편의량은 좀 더 잘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P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즉 이건 어떻게 되죠? 다가갈수록이죠. 그러면은 공통 질량 중심도 별에 더 가까이 붙어요. 그러면은 밝기 감소율은 이건 아니다. 미안해요. 여긴 디귿은 그거 아니구나. 얘가 반지름이 가까워지면은 얘의 편의량이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다음에 얘의 감소율은 적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니은에서는 조심할 거는 P의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이 멀어지니까 식현상, 그러니까 이 편의량은 잘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커져도 역시 편의량은 잘 나타난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물리에서 돌림인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다행인 건 물 원에서 물2로 넘어갔어요. 지금. 잘 됐죠 뭐. 자, 됐죠? 넘어갈게요. 참고로 디귿은 반지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잘했고 9번은 한번 그려만 보면 되는데 근데 딱 봐도 가가 정체전선이네요. 뭐 바람 방향이 서로 반대로 부딪히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나는요 아무리 봐도 바람 방향이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지금 바람 방향이 지금 서로 어긋나 있는데 이거 온대저기압 그림 그려보면 하나만 그려보시면 돼요. 저기압 여기 북쪽이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난다 치면은 바람 방향은 디귿자로 그리면 되니까 지금 이거냐인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온대저기압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길을 통과하는 거니까 이 방향이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저렇게 어긋나는 경우는 정체전선을 서로 반대로 만나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전선면이 내 머리 위에 존재하니 그러면 내 머리 위에 구름이 있니?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에서는요 많이들 헷갈리는 게 이 세력하고 압력하고 여기 사람이 참 그래요. 태풍의 세력이 세다. 태풍의 공식 명칭은 열대 저기압이죠. 그럼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력이 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태풍의 세력이 센지 약한지를 보시면 중심기압이 낮았는지만 보면 되는데 혹은 뭘 보면 되겠죠? 바람이 세냐 약하냐를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는 10번에서는 그 원이 큰 게 세력이 센 거죠. 그러면은 중심기압은 더 낮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불면은 바람이 불어서 위아래 섞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이 훨씬 더 두꺼워지겠네요. 자, 근데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는 소리는 10m하고 40m 온도가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시기가 혼합층이 좀 더 두꺼웠네요. 연직 혼합이 A시기가 B시기보다 강한 게 아니라 B시기가 더 강했어요. 넘어갈게요. 11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11번은요 제발 부탁인데 남반군지 북반군지 좀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 이것 좀 구분하세요. 아열대 순환이 적도 쪽에 붙어 있는 게 아열대.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게 아한대인데 남반구는 아한대 순환이 없어요. 북반구에서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거기 주계열성이라고 줬죠, 문제. 근데 이 주계열성자를 안 보고 문제를 푸니까 어떻게 풀어 그러면 이거를. 어떤 애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써있잖아, 주계열성이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 그럼 주계열성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좀 문제 좀 푸세요. 문제 풀다 보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발 문제 좀 다시 읽어봐요, 제발. 됐고. 나머지는 어디 보자. 13번? 뭐 13번은 뭐 그냥 표 보면 되는 거였죠? 13번 그렇게 어려울 거 아니었고.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피파의 속력이 느려진다는 소리는 부분 용융돼 있다, 즉 뜨겁다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파는 이동에도 플룸의 위치는 변하지 않죠?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5번은요,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도 풀 수 있었고, 뭐 다 나오는 얘기인데,
태평양은 점점 좁아진다는 표현을 쓰죠. 대서양은 넓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생대 초기에 이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신생대로 갈수록 점점 대서양은 넓어지고 태평양은 좁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다시피 대서양은 주로 발산이고 그다음 태평양 수령 구간이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편하실 때 하세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해봐야지 뭐. 별의 온도 A, B 5천하고 만이니까 1대2로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대1이니까 뭐 진짜 광도 계산하고 싶으면 온도 4제곱 4번 곱하고 반지름 2번 곱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해보면 돼. 광도도 직접 계산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 17번은요, 사전 지식으로 하나만 알아주세요. 이거 뭐 그냥 상식처럼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 대부분들. 나는 상식처럼 알고 있을 것 같았고, 나만 알고 있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전축 기울기가 얼마인지 아니?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자전축 기울기는 23.5도예요.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건 24.5도죠? 그럼 지금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더 어때야 돼요? 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률이 현재 태양이 있고 지구 공전궤도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가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인데 20률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일점이 더 안쪽으로 붙고 원일점이 더 멀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진다가 돼야 돼요. 요것 좀 20률이 크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 20률이 작다는 소리는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우리나라 연교차 얘기 나오면은요. 현재 써놓고 여름 온도 이쯤 잡을까? 겨울 온도 이렇게 좀 잡으세요. 그리고 위에가 더 높고 낮은 거라고 표시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디귿에서 현재가 기억시기 물어보면 기억시기 보세요. 기억시기는 20률은 지금보다 증가했네요. 그리고 경사각은 지금보다 작아졌죠. 자, 그런데 여기 세차 운동 없죠. 세차는 고려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요건이 어떤 거는 더 크게, 어떤 거는 더 작게 이렇게 요인을 주지 서로 반대로 주진 않아요, 절대로. 둘 다 해볼게요. 먼저 20률만 볼게요. 자, 참고로 20률이 커졌죠. 근데 우리가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북반구는 그래서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를 기점으로 했죠? 우리나라니까 북반구 기준이에요. 겨울인데 그 20률이 커진다는 소리는 겨울이 태양이 더 가까워지니까 지금보다 따뜻해질 거고요. 얘는 여름이 멀어지니까 지금보다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라는 소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사각 볼까요? 경사각이 작아졌네요. 경사각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계절 변화가 약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름은 여름답지 않게 시원해지고 겨울은 겨울답지 않게 따뜻해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럴 때는 대부분이 서로 반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만만한 거 하나로 하세요. 그런데 세차가 껴있다. 조금만 고민해 주시면 돼요. 세차가 껴있으면 거기다 욕 한번 지립다 써주시고 문제 풀어주셔도 돼요. 왜? 세차 있다는 건 까먹진 않을 거니까. 근데 세차가 없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18번. 이 문제도 보면은 느낀 건데, 선생님, 저 이거 못 외웠는데요? 뭘 못 외워? 저는 12 몇 승, 몇 분의 몇 승일 때 원자가 만들어지고, 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뭐가 결합해서 어떻게 됐고, 이거 저 몰라요. 커크가 언제 만들어졌고, 뭐 이런 걸 모른대, 자기가. 10에 34승이 뭐죠? 나도 몰라. 나도 안 해요. 어떻게 풀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써 있잖아. 뭐가요? 다시 읽어봐. 거기 이렇게 안 써 있어? A와 B는 각각 헬륨 원자 핵과 중성 원자가 형성된 시기 중 하나다라고 써 있네. 그랬더니 써 있구나. 그럼 누가 먼저야? 원자 핵이 먼저고 그럼 원자가 나중이겠지?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A는 그러면은 거기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B는 원자가 형성된 거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풀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나는 10에 몇 승이 마이너스 몇 승에 뭐가 만들어져 이런 거 몰라요. 안 해도 돼요. 지구과학은 이런 식으로 몰라도 풀 수 있게끔 줘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걸 알고 풀어야 된다? 그럼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때 가서 고민해야지 뭐. 굳이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나머지는 풀어보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간단했어요. 그것만 볼 줄 알았으면 간단했는데 놓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에 보면 특이은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퀘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퀘이사는 아주 밝고 작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알았어요? 항성, 즉 태양과 같은 별 하나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빡빡하게 모여있던 은하들에. 그치? 자, 그래서 퀘이사는 근데 퀘이사의 특징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멀어진다죠. 그래서 퀘이사 그럼 무조건 적색 편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타난다요. 얘랑 많이 헷갈리는 게 퀘이사랑 헷갈리는 게 한번 정리 좀 하죠. 퀘이사랑 많이 헷갈리는 게 거기 보시면은 세이퍼트예요. 퀘이사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퀘이사는 빨리 멀어진다예요. 항성인 줄 알았는데 항성은 아니고 별들이 모여 있다고. 세페이드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적색 편이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준픽이 있으면 빨간색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움직여요. 세페이드는요, 뭔가가 무지막지하게 고속으로 빨리 회전하죠. 회전하다 보면 관찰자한테 다가가는 별들도 있고요. 멀어지는 별들도 공존해요. 이러다 보니까 스펙트럼 자체가 청색 편이랑 적색 편이가 동시에 관찰돼서 선폭이 넓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은하니까 우리 특이은하면 중심부에 블랙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특이은하겠죠? 그래서 중심 특이은하는 전부 다 뭘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중심부에 블랙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아이고 어깨 아파. 자, 그 다음에 큰일이다. 그 뒤에 거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데? 잘하면 이거 하다가.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에서는요. 딴 거 하나만 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C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얘는 적색 거성이 끝나고 백색 외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핵융합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 보세요. 기억에는 중심에 헬륨 핵융합이라고 써 있지. 그 다음에 니은에는 중심부에 헬륨 핵이라고만 써 있고. 헬륨 핵이 있어야 얘네들이 다시 고온으로 올라가서 만들어진 게 헬륨 핵융합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먼저 기억이 나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색 거성에서 즉 여기에서 C부터 백색 외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은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있다? 중력 수축만 계속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짠! 그럼 끝났네요. 괜찮죠? 지구과학이 막 어려운 과목이라기보다도 문제에 나와 있는 글귀만 잘 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모른다 생각하면서 자꾸 지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오히려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 원래 계획은요, 한 주에 단원별 문제하고 모의고사 2개 나가는 건데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다 못 나가면은 조금씩 지금 늘어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많이는 넣었는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걸 다 넣으면 얘네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맞게끔 넣어주면 그거라도 할까? 인간이 웃긴 게 시간에 맞춰서 넣어주잖아요. 할 수 있는 양을 넣어주면은 신기한 건 그거를 다 못해. 근데 이거보다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죠, 인간이. 그래, 나도 요즘 수영하지만은 수영할 때 6바퀴 도세요, 8바퀴 도세요 그러거든? 왕복 25m, 50m잖아요. 처음에는 25m도 못 가겠더만, 죽겠더만. 요즘에 그래도 몇 바퀴는 도는데, 신기한 건 6바퀴 도세요 그러고 한 4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가 이렇게 멈춰요, 이제. 그러면 은근슬쩍 넘어가지잖아요? 그럼 되게 편하다? 근데 처음부터 4바퀴 도세요 그러고 4바퀴 돌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6바퀴 도세요. 근데 4바퀴밖에 안 돌면 뭔가 되게 얻은 것 같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니네한테는 안 미안한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은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교재 편집해 주신 분한테 진짜 미안해요. 일부러 좀 많이 넣었거든. 이거 좀 미안하긴 한데 누가 물어보거든 다 했다라고 해줍시다. 특히 딴 사람들한테는 좀 덜 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교재 편집해 주신 분 혹시 나중에 얼굴 보거든 양이 모자라요 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과하게 넣어서 그래요. 자, 첫 페이지. 여러분들한테는 4페이지라고 돼 있나요? 4페이지에 여기 다는 안 풀고요. 몇 개만 골라서 풀게요. 나머지는 그냥 숙제로 좀 풀어와 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알파벳으로 분광형이 나와 있는데, 딴 건 몰라도 O가 제일 고온이라는 건 좀 알아주시고요. M형이 제일 저온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A라고 써 있는 게 10,000켈빈이고요. 흰색이고요. 왜 A형이 중요하냐? 첫 번째, 색지수에서 제로예요, 얘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색지수는 마이너스가 나면 고온이고요. 색지수가 플러스가 나면 저온이거든요. 여기서 저온이냐 고온이냐의 구분은 A형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A형이 흰색별이고요. 10,000켈빈이고요. 그 다음에 색지수상으로는 제로 값이 나와요. 즉 안시 등급에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면 제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스펙트럼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죠? 수소 H1의 흡수 스펙트럼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형은요, 뭐 스펙트럼 때문에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요. G형은 그래도 태양이 G2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G형은 그럼 무슨 색 계열이에요? 노란색 계열이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O형은 파란색 계열, 푸른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M형은 붉은색 계열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억 흰색 별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흰색 별에서 거기다가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돼요? A형에서 수소선이 칼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 B0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B0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수소 스펙트럼은 더 작아지고 뭐가 늘어나죠? B0에서 헬륨선이 제일 높았죠. 그러면 수소 스펙트럼은 세기는 약해진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광도는 태양과 같대요. 그런데 반지름은 더 작대요. 그러면 온도는 더 높아야 되죠. 태양보다 더 고온이 돼야 돼요. 어떤 별이. 근데 칼슘선은 G2형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꼬아놨죠. G2형은 왜 나왔냐면 G2형이 참고로 태양이에요. 그럼 태양보다 고온이 칼슘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칼슘선은 어떻게 되죠? G에서 고온으로 가면 작아지죠. 그래서 니은도 틀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수소선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는데 제발 착각하지 말게. 어떤 별이 있으면요. 별 주위에 대기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성분들인데 별이 빛을 방출하면 이 방출된 빛을 관찰자가 스펙트럼을 찍어보는 건데 문제는 방출된 빛의 일부가 이 별의 대기 성분에서 흡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흡수선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별이 칼슘선이 나타났다 해서 별이 칼슘이 포함됐다. 혹은 헬륨선이 나타나서 헬륨이 포함됐다. 그 소리는 뭐 철이 포함됐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스펙트럼은 단순히 그 별이 무슨 성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지? 별이 고온이냐 저온이냐. 이 별이 고온이면 이 기체, 주위에 있는 기체가 특정한 온도에서 더 활성화가 잘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더 잘 나타난다 일 뿐이에요. 참고로 또 혹시 모르죠. 뭐 나중에 분광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분광학을 하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광학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교실 안에서 분광학 장치를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픽이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계속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픽 하나가 조금씩 자라서 올라가요. 즉 흡수나 방출이 제일 강하게 잘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이산화탄소선이에요. 왜? 그만큼 내뱉었으니까.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거 스펙트럼 관찰을 해보면 재밌는데, 뭐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번 볼까요? 3번도 보시면은 문제에서 가나다는 분광형이 각각 A형, O형, G형 중 하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먼저 A형 잡으세요. 그리고 셋 중에서 수소선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가죠. 가가 A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O형. O형은 A형보다 더 고온이죠. 이렇게 되면 헬륨선이 나타나야 되겠죠. 헬륨선 나타난 게 다니까 다가 O형이에요. 그 다음에 G형은요, 금속선이 잘 나타나거든요. 거기 보면 칼슘, 철 이런 거 나타나죠. 그러면은 나가 G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 표면 온도가 태양과 가장 비슷한 거는 G형이니까 누구? 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니은. 나의 구성 물질 중 나가 누군데? 나는 그러니까 그 별의 그림은 별 3개 가나다라고 했으니까 별이죠. 가나다는. 그럼 나의 구성물 중에 가장 많은 게 칼슘이니가 아니죠. 대기에서 칼슘 흡수가 잘 된 거지 그 별에 칼슘이 많다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조심하세요. 단위 시간까지는 잘 안 틀리는데 단위 면적이죠. 얘는 뭐만 보셔야 돼요? 온도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봤으면 이거 못 풀어요. 왜? 단위 시간은 광도인데 온도 말고 크기에도 관계가 있는데 이 지금 3개가 주계열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단위 면적까지 나와서 온도의 4제곱이구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디귿이 돼야 되겠죠. 3번은. 쭉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다 보면은 5번에서요. 5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5번에서 설명해 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 보면은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들이 보통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이 보는 게 상대적 에너지라고 나오고 파장이라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놓고 누가 더 고온이니 저온이니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나타내서 스펙트럼 선 위치 나타내는 애도 있고요. 아니면은 옆에 나온 것처럼 무슨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고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칼슘선이니 수소선이니 칼슘선이니 헬륨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 3개가요 다 같은 분광장치 하나로 같은 걸 관찰한 거예요. 실제로 얘를 관찰해 보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쭉쭉쭉 쳐져요, 밑으로. 그럼 이 쳐진 양이 어느 파장대에서 나오는지 봐서 그걸 파장대로 선을 그어준 게 얘예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많이 쳐져서 흡수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 많이 된 애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를 양으로 표시해 준 게 얘예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요 다 같은 이 그림에서 출발을 한 것 뿐이에요. 참고로 5번 그림도요 이 같은 그림의 일부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던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표시해 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들이 저렇게 바뀌면은 저 밑에 6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에 지글지글한 게 나와 있는 거를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5번에서 보시면은 흡수선이니까 밑으로 많이 처진 애가 많이 흡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가하고 나중에서 누가 가가 더 많이 흡수가 됐죠. 수소선이. 그러면은 기억.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밑으로 처진 게 흡수예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가 최대로 방출되는 것은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주긴 줬는데 A형 또는 G형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면은 자동 가가 A형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나가 자동으로 G형이 되겠네요. 그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A형의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는 가가 나보다 짧다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모르는데 A형하고 G형 갖고 이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겠지. 뭐 이상하죠? 근데 문제의 첫 줄에 써 있어요. 주계열성 가와 나라고. 이 문장이 없었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주계열성 가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반지름도 누가 더 커야 돼요? 온도가 더 높은 가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는 안 풀고요. 넘어가 볼까요? 7번 풀 건 아닌데요. 7번처럼 그림이 나와요. 사실은. 7번은요.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걔를 이쁘게 그려주면요.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B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센터 요거 이쁘게 표면만 따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거기 지글지글한 걸 다 표시하면 저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뭐 보던 문제들이고 뭐 그런데 10번 가보실래요? 10번? 10번은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자, 그림은 단위 시간 동안, 자, 거기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저기 밑줄 준 거 보실래요? 그러면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광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면적이 4배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있으면 기억이 S죠. 그럼 얘의 광도를 L이라고 보면은 니은은 4S니까 광도를 4L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온도 보세요. 온도는 300, 600이죠. 파장대가. 그럼 누가 온도가 높은 거예요? 기억이 온도가 높은 거죠. 몇 배? 2배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온도로 따질 때는 이렇게 하죠. 기억의 온도를 2라고 하고 니은의 온도를 1로 놓을게요. 2대 1이니까.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여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는 R1이라고 할까? R1, R1, 여기는 R2, R2.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광도 니은이 기억의 4배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뭐 4S S니까 4배 맞네. 근데 또 이게 면적의 제곱인지 또 이런 것도 제곱인가? 2배인가? 막 이런 거 나오죠. 이제 왜? 제곱, 4제곱 나오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많이들 틀려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이거는 중심 파장, 센터의 파장의 역수니까는 누가? 니은이 기억의, 와, 이렇게 사기를 치네요. 니은이 기억의 2분의 1배죠. 그 다음에 디귿. 반지름은 2배니라고 그러는데 반지름 몇 배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여기가 4가 되려면은 몇 배니? 몇 배가 돼야 돼요? 4, 2, 잠깐만. 2. 여기서 4가 나와야 되고 똑같아지려면 일단 이것만 하면 이제 1이고 다시 2 곱하기 2니까 8배가 돼야 되나요? 그쵸? 8배가 돼야 되겠네요. 산수가 어렵네. 그러면 답은 기억이겠죠?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12번을 풀까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13번을 먼저 가볼까요? 13번. 13번은요, 특이하게 뭐가 나와 있냐면은 색지수라고 줬죠? 색지수는 뭐에서 뭘 거냐면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예요. 이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고온인 거고요.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저온이에요. 참고로 0은 어디가 되는 거죠? A형인 만켈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색지수 옆에 거기 숫자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A, B에는 저온, A형에는 거기 별 A에는 A형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에는 플러스 값이 나니까 저온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고온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 등급이 광도예요. 뭐 물론 숫자는 반대로 가겠지만 그리고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라면 광도는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10등급이면 10배, 10배고요. 다시. 자, 그럼 기억. 거리가 가장 먼 별은 A니? 라고 할 때 A는요. 겉보기 등급은 밝아요. 마이너스 몇 등급이니까. 근데 절대 등급이 어둡다는 소리는 뭐죠? 절대 등급은 10파색으로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어두워지려면 나한테서 멀어져야 되죠. 그럼 얘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그럼 A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딴 건 모르겠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틀렸고요.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자 밝게 보이냐라고 물어봤죠. 이때는 절대 등급이 아니라 뭘로 가셔야 돼요? 겉보기 등급만 따지셔야 되죠. 그랬더니 또 겉보기 등급하니까 순간적으로 헷가닥 하는 게 하나 있죠.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숫자가 크면 거기면 B? B가 숫자가 제일 큰데? 겉보기 등급이? 오케이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럼 겉보기 등급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번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C냐라고 했는데 C가 가장 고온의 별이죠. 근데 이게 또 마이너스니까 저온 같거든.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광도는 뭐 보셔야 되는 거죠? 절대 등급이죠?
그러면은 B가 C보다 작니라고 물어봤으면, 근데 B하고 C 비교해보면 B가 마이너스 7.2로 절대 등급 숫자가 더 작죠. 그럼 광도는 B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A하고 B를 비교하래요. A하고 B를 비교해봤더니 A가 더 고온이죠. 그런데 B가 더 저온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굉장히 광도가 크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온임에도 불구하고 B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가 맞죠. 얼마나 큰지 작은지 혹시 계산하려는 거 아니면 계산 좀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는 신나게 또 계산해갖고 몇 배니까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크냐 작냐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6번 가볼까요? 그래도 되긴 되네 이게. 많아서 그렇지. 자, 16번 가볼게요. 자, 16번에서는요, 뭐, 이거 어려워서 시킨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뭐라고 써 있는데, 그걸 좀 보라고. 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0V, A05예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M45.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 앞에 있는 요게 분광형이에요. 얘는 백색이죠. 여기 M형이니까 얘는 붉은색 별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5는요, 둘이 똑같죠? 이거 광도계급이거든요. 둘 다 주계열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친절하게도 써줬어요. 주계열성 가와 나라고. 근데 만약에 주계열성 가와 나가 아니라 그냥 별 가와 나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틀렸을 텐데, 친절하게 주계열성이라고 써줬어요. 왜 이렇게까지 친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럼 당연히 표면 온도는 누가 더 커요? 분광형이 A니까는 가가 더 크겠죠. 광도는 뭐 보면 돼요? 절대 등급 보면 되는데 절대 등급이 작은 A, 가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 머무르는 시간은 둘 다 주계열성인데 뭐 온도가 더 높은 A형이라고 봐도 가라고 봐도 되고 절대 등급이 더 숫자가 작은 가라고 봐도 수형이 더 짧겠죠.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은 더 짧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그 다음 페이지면 19번이요. 이거 19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건 좀 풀어보실래요? 이거 나랑 같이 할 건데 요게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거 보는 방법이. 요거 19번만 다시. 괜찮아요. 시간 좀 드려도 좋으니까 19번만 해볼까요? 딴 건 몰라도 걔는 좀 해봅시다. 야, 이제 봄이다. 히터 안 틀어도 되고 딱 차가운 음료는 좀 그렇고 약간 뜨끈뜨끈한 차 한 잔 들고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딱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죠. 바람 선선하고 아주 추운 바람은 아니고 약간 따끈한 봄바람 불고 근데 약간 썰렁하니까 약간 미지근한 차 한 잔 들고 나가서 밖에 쳐다보면서 차 한 잔 하기 딱 좋은 날씨네. 이제 이거보다 더워지면 이제 모기 생기죠. 모기 생겨서 못해요. 근데 단점은 날씨가 영 미세먼지 때문에 영 안 좋아. 자, 19번. 19번은요, 이거 보는 방법을 되게 힘들어 해요. 지금, 가, 나, 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분광형으로 B, A, G, M이라고 써 있고, 뭐 각각의 광도 계급 써 있고, 뭐 등급이 쫙 써 있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자, 읽어볼게요. 표는 여러 별들의 절대 등급을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광도 계급이 1, 초고성, 3, 거성, 5, 주계열성을 의미로 나타낸 것이다. 자, 광도 계급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광도 계급이 1이 초고성, 1, 3, 5로 나가요. 홀수로 3이 적색거성, 5가 주계열성, 7이 백색외성이죠. 자, 이제 광도 계급 갖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광도 계급 갖고 물어보면 첫 번째, 1형이니, 3형이니, 5형이니, 7형이니 갖고, 이거. 자,
이 별은 O형이다. 그러니까 이 별은 주계열성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O형이니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수가 있고요. 이때 하나가 쓰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데 밀도. 밀도는요. 이 숫자가 클수록 커져요. 그래서 적색거성이 밀도가 제일 커요. 선생님, 적색거성이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 크기는 작지. 근데요? 밀도 물어봤잖아.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즉, 얘가 부피 대비 질량이 크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질량이 얘네들보다 제일 크다는 소리가, 뭐 그런 게 크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밀도가 얘가 제일 크고요. 그럼 밀도가 크면 또 따라가는 게 뭐냐면, 어느 별 주위의 대기 성분은 이 별의 표면 중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표면 중력이 저 밀도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별의 별 표면 중력이 제일 세니 그러면은 광도 계급이 제일 큰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도 밀도가 높아요. 기체 밀도도 높아져 갖고 흡수 스펙트럼도 잘 나타나요.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좋아요. 선생님 이거 다 좋아요. 뭐 몇 형이니 몇 형이니 그게 뭘 뜻하는 거고 이게 광도 계급이 클수록 밀도가 크고 뭐 그 표면 중력이 큰 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겠죠. 원초적인 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광도 계급이 처음에 랭킹을 매기는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간단해요. 여기 분광형이죠. 같은 분광형으로 자르세요. 같은 분광형일 때 그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르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우리 제일 만만한 게 G형이죠. G형으로 자르세요. G형에서 가나다 중에 G형만 보는 거야. 가나다 중에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애. 마이너스 4.5죠. 다예요. 그 다음에 쭉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플러스 4.4. 플러스 0.6. 플러스 0.6. 그 다음 그 밑으로 플러스 4.4. 이렇게 잡아놓죠. 괜찮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죠? 1, 3, 5 중에 하나죠. 그럼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게 1, 3, 5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끝. 분광형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몇 개야?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12개를 다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G형 잡으셔갖고 위에서부터 절대 등급은 숫자 작을수록 절대 등급이 높은 거죠. 그래갖고 얘부터 해갖고 숫자 쭉 랭킹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가 누구예요? 아까 4.5가 이거 안 써줬구나. 이게 가고요. 이게 나고요. 이게 가네요. 그러면은 가는 주계열성이다. 맞아요. 편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다 언제 다 찾아?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은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데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다? 그 소리는 무슨 말이죠? 숫자가 제일 큰 거 찾으시면 되겠죠. 누가 제일 커요? 숫자가 0.6이 제일 크네요. 숫자가. 온도가 가장 낮니? 그럼 G형이니까 노란색 계열인데 근데 밑에 하나가 더 있죠. M형이 하나 더 있죠. 가장 낮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하고 M인데 G하고 M형 중에서 누가 더 고온이냐면 G가 더 고온이죠. 그러면은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지금 다에서 보시면은 지금 G형하고 M형이 절대 등급이 똑같아요, 지금. 그러려면 저온이 크기가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도 계급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써먹거든요. 그런데 저놈의 표를 보고 도대체 저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찾니? 라는 질문이 참 많더라고요. 원래 광도 계급의 정의가 같은 분광형에서 절대 등급의 순서대로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광도 계급은 같은 분광형 하나 잡으시고 위에서부터 쭉쭉쭉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건 항상 1, 3, 5, 7만 물어봐요. 1357 그러면 예전에 배운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나중에 이제 3학년이니까 대학 가시면 이제 뭐 MT다, OT다 가서 이제 술 한 잔씩 하는데 그때 보면은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술병을 시킬 때는 항상 1357로 시킨대요. 홀수계로 시켜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둘이 짠짠 하면서 한 잔씩 나눠주면 꼭 한 잔이 남는데요. 그러면 야, 한 잔, 야, 나 한 잔밖에, 하나 더 시켜야지. 이렇게 하고 시키는 거야. 근데 짝수로 시키면 이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다 마셨네? 가자 이게 되잖아. 그래서 핑계길에 1357 홀수로 시키는 거야. 더 마시려고. 아시죠? 응. 나도 몰랐는데 그렇대. 응. 알아두면 편하겠죠? 이런 거 언제 써먹는 거냐면 1학년 때 써먹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선배 됐을 때. 야, 너 니들 왜 홀수로 시키는지 알아? 그러면서 딱 얘기해줘. 역시 우리 선배님 대단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선배님 소리 듣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많이 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21번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이 만약에 딱 안 떨어지는 경우는 그냥 뭐보다 크다 작다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A, B, C, D가 다 나와 있으면 뭔가를 다 계산해 놓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애들끼리만 좀 비교 좀 하실래요? 왜냐하면 얘네도 양심껏 뭐를 비교하면 숫자가 더럽게 떨어져고 계산이 안 되니까 니들 보고 하지 마. 딴 거랑 딴 거 비교해. 그런 건데 니네는 오지랖이 넓어갖고 저기는 이상한 숫자까지 다 일일이 계산을 해. 대신 그건 아니에요. 그죠? 나오는 것만 하세요.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 보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쭉 넘어가서요. 별의 진화 과정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우리 쭉 넘어가서 34번까지 한 번만 넘어가실래요? 촘촘하게 다 풀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다. 자, 34번 보시면은요. 자, 원시별이죠. 원시별은 이제 중력 수축하겠죠? 중력 수축해서 쭉쭉쭉 온도가 높아져서 주계열성이 되기 직전을 전주계열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 단계에 들어가면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하고 나로 나눠놨죠. 거기 보면 초고성이라는 게 있고 적색거성인데 초고성은 항상 기준은 태양이죠.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뭐 10배, 20배 큰 애들은 초고성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 정도인 애는 거기 보시면 적색거성 쪽으로 가죠. 여러분들 뭐 갈색 외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갈색 외성은 관계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고성은 쭉 중력이 계속 수축하고 평형을 이루고 수축을 이루고 평형을 이뤄서 최대 목까지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죠. 그리고는 빵 하고 터지죠. 그걸 추신성이라고 그러고 그 폭발하는 힘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금과 우라늄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가 다시 수축해서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인 애는 중성자별, 질량이 태양의 20배 이상인 애는 블랙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대요. 정말 인간이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모르죠. 인간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치? 그냥 추정치예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은요. 바깥쪽은 계속 팽창을 해서 나중에 팽성상 성운이 되고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서 뭐까지 만들어지죠? 최대 뭐 탄소나 질소까지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중력 수축은 계속 되지만 더 이상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됩니다. 참고로 백색 외성은 흰색 별이에요. 그럼 흰색이면 주계열성인 태양보다도 온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고온이에요. 근데 백색 외성이니까 찌꺼집게 뭐 하고 차갑겠지 뭐 자꾸 가끔 식어가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양보다 차갑다라고 자꾸 느껴지는데 훨씬 뜨거운 거예요. 백색입니다. 만켈빈이에요. 대신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제발 백색 외성에서 차갑다라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왜? 느낌이 좀 그렇죠? 작다? 더 이상 이제 식어가는 별이다? 뭐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니까 핵융합은 없다? 그러니까 백색이고 작아? 뭐 왜 창백해? 추워?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고온이에요. 그거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에서요. 37번까지 하고 오늘은 일단 마무리 좀 칠게요. 아니다. 37번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아니까. 하나만 딱 할게요. 46번 가세요. 46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46번에서요. 문제를 풀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데 말은 못 하겠고요. 이거 무슨 CF 광고인데.
좋은 건데, 그치? 뭐더라, 이게? 천호식품 사장님이시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이게 주계열성 라인이잖아요. 딱 두 개만 잡아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하고, 질량이 태양보다 많이 큰 애하고. 그럼 얘가 A는 A, B라고 해볼게요. 문제랑 관계없이. A는 초고성으로 가죠. 그럼 진화 과정에서 얘는 옆으로 이동해요. 거의. 대신 얘는 적색거성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랭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도 변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가 광도거든요. 그럼 얘는 광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화 과정에서. 거의 없어요. 얘는 광도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얘보다 원래 커요. 그런데 얘가 되면서 A'이 되면서 겁나 커져요. 얘도 얘보다 작아요. 근데 얘도 커져요. 그런데 얘는 요만했던 애가 요만해진다면 얘는 이만했던 애가 이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 변화율이 훨씬 크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도 변화는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 변화가 크다는 거. 진화 과정에서. 그게 제일 잘 나와요. 근데 많이들 까먹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45번이나 46번처럼 그림을 항상 주면은 그림 보고 잘 하거든? 근데 그림이 없어서 물어볼 때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림을 안 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대신 수명은 얘가 짧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아져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기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52문제씩이나 있거든요. 미안해요. 좀 많아요. 그래서 요번 주는요, 숙제가요, 그 52문제 마저 푸는 거 하고요. 답은 다음 주에 불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순서대로 넣어놨어요. 3월 순서 쫙 나가고 이제 4월 쭉 나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뒤에 모의고사가 2개 붙어요. 2021년 1년 3월 모의고사 하나랑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 2020년 3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붙었거든요. 2개가. 요 2개까지가 요번 주 숙제예요. 좀 많죠? 욕하지 말고요. 좀 많아요.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남는 1시간 동안이면은 최소한 모의고사 2회분은 충분히 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생각보다 금방금방 해요. 그래서 1시간이면은 전체 숙제를 다는 못해도 한 70%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제가 한번 계산해보고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모의고사 하나 푸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좀 안 걸리더라고요. 그럼 10분, 10분, 20분에다가 50번까지 푸는 데까지도 얼마 걸렸더라? 하여튼 다 해서 1시간 정도 안에 끝낸 것 같아요, 기억에.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야 워낙 많이 봐서 친근하니까. 근데 니들은 이거보다 많이 걸리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러겠지. 이씨, 그럼 욕하지 말고. 나 같아도 욕할 거야. 근데 어쩌겠어요. 대신 다는 못하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모르는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라는 건지 정도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식은 30%, 70%는 문제 해석. 심한 경우는 문제 해석을 더 늘려도 돼요. 지식은 더 줄여도 되고. 하지만 우리는 급하니까 얘만 늘리죠. 그래서 성적은 그 자리 혹은 빡 붙여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된 것 같고,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 하죠.